공망 이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주 상담에서 크게 염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설명을 하는 것은 사주 상담이나 사주 공부를 할 때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신이 수용할지 말지를 판별하려면 삼재를 비롯한 공망 이론 등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신살과 이론들을 섭렵한다고 사주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굳이 공망과 삼재 등의 이론이 아니어도 더 중요하게 따져야 할 이론이 많다는 점은 염두하시면 좋습니다. 공망은 천중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공망이 생겨난 배경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매칭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운인 천간은 10개, 땅의 기운인 지지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부터 짝을 맺어 가다 보면 끝에서 지지인 술토와 해수는 짝을 맺을 천간의 기운이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특정 일주에게 공망이 되는 기운이 제 역할을 못하고 놀게 됨을 의미합니다. 각 일주별 공망의 판별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 갑자일주부터 쭉 순서대로 나가고 마지막 술, 해가 짝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짝을 맺은 일주들 모두에게 술토와 해수가 공망의 기운이 됩니다. 그 다음 줄에서는 천간은 그대로 간목부터 나가고 지지는 위의 줄에서 공망이 되었던 술토와 해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매칭을 시켜 나가면 끝에 다시 신금과 유금이 짝을 맺지 못하고 남게 되어 그 앞에 일주들에게는 신금과 유금이 공망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또다시 천간은 간목부터 시작되고 지지는 윗줄에서 공망이 되었던 신금과 유금부터 매칭을 시켜 나가고 끝에 짝을 맺지 못한 기운인 오화와 미토를 공망의 기운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60개 일주 각각에게 술해공망, 신유공망, 오미공망, 진사공망, 인묘공망, 자축공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간과 지지의 이러한 단순 짝짓기만으로 특정 기운이나 운세 흐름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은 무언가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망 이론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공망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상담 중에 할 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할 때에도 공망 이론을 적용하여 좀 더 간편하게 풀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굳이 공망 이론 때문이 아니어도 다른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공망의 기운이 작용했다고 무조건 부정적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공망의 기운은 사주원국의 일지를 제외한 곳에 위치하게 되면 그와 관련하여 집성이나 육친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운세에서 자신의 일주에 해당하는 공망의 기운이 들어오면 또 그에 맞춰 집성이나 육친에 적용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망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망은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텅텅 비고 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에 해당하는 기운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에 대한 마음도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집착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즉, 마음은 공망에 해당하는 기운으로 강하게 쏠리지만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망은 삼재만큼이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일주에게 공망이 되는 기운은 술토와 해수인데, 술토는 갑자일주에게 편재가 되고, 편재는 육친관계에서는 아버지, 사회 속에서는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되어 갑자일주는 아버지와 재물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채워질 수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원국에 공망의 기운이 없더라도 운세 흐름에서 공망에 해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또 그에 맞춰서 그 기운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한편 사주원국에 공망의 기운이 있는데 사주원국 자체에서 그 공망의 기운이 충이나 합이나 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운세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더불어 충이나 합이나 형을 당하면 공망의 작용이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망의 부정적 작용이 해소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공망 이론을 운세 흐름에서 적용할 때에 있어 대운에서 공망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20년 동안 문제 상황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일주에게 공망에 해당하는 지지는 연이어 오고 대운에서 그렇게 공망의 기운이 들어오면 10년 단위로 2번 연이어 공망의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20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망 이론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보통 대운에서 적용하기보다는 세운에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의 흐름 뒤에 2년은 공망의 흐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마저도 인생의 문제와 변수가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망을 십성과 육친에 적용하는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일주에게 있어 비겁의 기운이 공망이면 주체성이나 경쟁심이 약화되고 친구나 형제 관계의 인연과 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상의 기운이 공망이면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기술과 재능의 발현이 약할 수 있고 여자 사주에서는 자녀와의 인연이 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성의 기운이 공망이면 어떤 결실과 목표에 대한 마음이 약하게 되어 재물을 획득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남자의 사주에서는 아내와의 인연이나 아내의 덕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관성의 기운이 공망이면 관성의 틀 속에 묶여서 견디는 힘이 약해지는 만큼 조직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과의 인연이나 남편의 덕이 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의 기운이 공망이면 무언가를 모으고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 약하고 공부와 계약 관계에서도 유지되는 뚝심이 떨어지며 어머니와의 인연이나 덕이 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친과 십성에 적용된 내용은 다주왕국에 있다면 지속성을 갖게 되고 운세 흐름에서 들어온다면 그때그때 변화와 변동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이상 공망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주 운세 흐름을 공망 이론과 비교하였을 때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망 이론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향후 운세 흐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계속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석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망 이론만 적용하여 부정적 문제를 해석하기보다 좀 더 다채로운 시각이나 좀 더 본질적인 이론을 적용하여 판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공망이나 삼재에 해당하는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에 막힘이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풀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